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 노리치 원정을 떠난 콘테의 토트넘.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 여부가 달려있던 경기였죠. 그렇게 후반 중반에 터진 시즌 22번째 득점. 그리고 5분 뒤 전매 특허 가마차기로 유럽 5대 리그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이었습니다. 해당 시즌 누누 산투 감독이 시즌 도중 경질당하며 토트넘의 지휘봉을 이어받았던 인물은 안토니오 콘테. 그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토트넘을 빠르게 안정화시켰고 리그에서 최종 4위를 차지하며 챔스 티켓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중도 부임했던 해당 시즌 콘테가 어떻게 토트넘의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가 사용했던 전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가 토트넘에서 3백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꽤나 당연했던 부분. 과거 인터밀란이나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였지만 토트넘에서의 주 포메이션은 343이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콘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케인, 벤 데이비스, 다이어는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었죠. 3백 전술의 핵심은 윙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격 전개 시 그들이 위머처럼 전진하여 325 대형을 만들고 수비 시에는 최후방까지 내려와 541 대형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콘테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3백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수비 전술을 구축하는 것. 실제로 실점 빈도가 누누 체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졌었지만 윙어를 포함한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해주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해당 비판을 그나마 잠재워 주었던 것은 빠른 공수전환 속도를 살린 역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퍼스 영혼의 콤비 손흥민과 케인이 있었죠. 손흥민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케인이 자로잰 듯한 패스를 뿌려주며 마무리되는 공격 시퀀스는 당시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꽤나 세밀한 빌드업을 보여주었던 콘테의 토트넘. 대부분의 경우 짧은 패스로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윙백이 전진해주며 3위 빌드업 대형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풀백 출신인 벤 데이비스를 3백의 좌측 스토퍼로 기용하였기에 빌드업 형태의 변화를 줄 수도 있었죠. 윙백이 높게 전진해주면 벤 데이비스가 넓게 벌려주었고 자연스럽게 왼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의 수비 대형이 측면으로 쏠리면 경기장 반대쪽에는 공간이 생겼죠. 이러한 상태에서 토트넘의 목표는 빠르게 우측으로 공을 전환시키는 것. 해당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선수가 바로 다이어였습니다. 다이어는 뛰어난 롱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시원시원한 전환 패스를 수시로 시도하며 빌드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3백을 형성하며 3위 대형을 갖추었지만 벤 데이비스의 경우 풀백 위치도 소화가 가능하기에 보다 측면으로 넓게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경기장 좌측에 5명의 선수들이 수적 우위를 형성하게 되죠. 이에 상대의 전체적인 대형도 해당 측면으로 쏠리게 되고 경기장 오른쪽에는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뛰어난 롱패스 능력을 활용하여 전환 패스를 뿌려주는 다이어. 높게 전진한 에메르송이 공을 받으며 빌드업이 완성됩니다. 케인을 활용한 빌드업도 적극 시도하였던 콘테. 후방에서 천천히 공을 돌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당겨 뒷공간을 노출시켰고 이때 케인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었는데요. 윙어들은 기다렸다는 듯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해주며 케인이 롱패스를 뿌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급하게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돌려주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는 토트넘. 이때 케인이 가짜 공격수로 활약하며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줍니다. 케인이 공을 받자 손흥민이 기습적으로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가며 케인이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데요. 결국에는 득점까지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또는 케인이 전방에서 버텨줄 때 그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면 윙어들이 뒷공간으로 침투해주는 타이밍에 맞춰 케인이 공을 떨궈주는 등 직선적인 빌드업도 간간히 활용했던 콘테의 토트넘이었습니다. 지공 시 윙어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윙백이 높게 전진해 325 대형을 구축하며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보여주었던 토트넘.
기본적으로 3명이 박스 안으로 쇄도해 주었기에 윙백이 올려주는 크로스는 주된 공격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위머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도 대단히 위협적이었는데요. 윙백이 공을 잡으면 위머들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주며 동료에게 낮고 빠른 컷백 패스를 올려주었죠. 또는 윙백들과의 연계 플레이 이후 손흥민과 쿨루세브스키가 측면에서 올려주는 역크로스도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장면은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주며 위협적인 컷백을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쓰리백의 일원인 벤 데이비스가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들도 빈번히 나왔는데요. 원래 포지션이 풀백이었던 만큼 알맞은 타이밍에 과감하게 전진해주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벤 데이비스가 기습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왼쪽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동료와의 좋은 연계 플레이 이후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의 예시입니다. 해리 케인, 그는 완성형 스트라이커인데요.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정확한 페널티킥 능력, 타겟맨처럼 등을 찐 상태에서 버텨주고 측면으로 벌려주는 연계 플레이, 그 어떠한 자세에서도 기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슈팅 한방, 박스 안에서의 좋은 움직임과 뛰어난 피지컬을 활용한 헤딩 능력까지 그는 상대 위험지역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주었습니다. 특히 가짜 공격수처럼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상대 수비수들이 케인을 견제하기 위해 딸려나오면 해당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침투해주며 케인의 스루 패스를 기다렸죠. 이 장면은 케인이 내려와 공을 받아줄 때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흥민과 쿨루세브스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 패턴입니다. 두 선수는 조금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했는데요. 쿨루세브스키의 경우 인버티드 윙어로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공을 받은 이후 특유의 드리블 템포를 활용하여 경기장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유형이라면 손흥민은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케인과 투톱을 형성하며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측면에서 공을 받아준 이후 경기장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손흥민 존에서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쿨루세브스키가 인버티드 윙어로 활약하며 측면에서 공을 받아주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높은 위치에서부터 방해하는 전방 압박은 현대 축구의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이지만 콘테의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골킥 상황에서 토트넘의 1차적인 수비 대형은 5-2-3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미드필더가 2명뿐이기에 경기장 중앙으로 공이 투입되면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러한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 3명의 공격수가 상당히 좁게 서주며 상대가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는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게 되고 이때 토트넘의 윙백들은 기다렸다는 듯 강한 압박을 넣어주며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였죠.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의 골킥 상황에서 좁은 대형을 유지하는 토트넘의 공격진, 상대가 측면으로 공을 벌려주면 기다리던 측면 자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압박을 가해줍니다. 만약 공격을 전개하다 빼앗기면 한두 명의 선수가 일시적인 압박을 가해주며 상대의 공수전환 템포를 지연시켜줄 때 나머지 선수들은 빠르게 후방으로 복귀해주며 수비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최후방에서의 수비 대형은 5-4-1, 손흥민과 쿨루세브스키까지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두터운 두 줄 수비를 세웠죠. 만약 수비에 성공하면 우선 케인을 찾았는데요. 케인이 성공적으로 공을 잡게 되면 손흥민이 폭발적인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며 공수전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이러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는 콘테의 토트넘이 자랑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은 콘테의 21-22 시즌 후반기 토트넘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누 산투 아래 토트넘은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고 결국 감독이 시즌 도중 경질당하였는데요. 이에 콘테가 중도 부임하며 지휘봉을 잡게 되었죠. 그가 부임하자마자
토트넘의 경기력은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향상되는 등 초반에는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켰었습니다. 그 과정 속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고 아스날과의 4위 경쟁 끝에 챔스 티켓까지 따내는 등 여러모로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시즌이었습니다. 콘테의 토트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